네, 가상자산 산업의 메카로 떠오르는 두바이의 가상자산 상황 함께 확인해보는 K비즈 두바이 시간입니다. 오늘 이군행 애니월드 매니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두바이의 가상화폐 시장 상황은 어떠한지 먼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시장 분위기는 어떤가요? 네, 두바이 같은 경우는 아랍에미레이트를 구성하는 국가 중에 하나인 나라인데요. 이 아랍에미레이트는 두바이를 국제금융과 암호화폐 시장의 허브로 만들겠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난해 두바이에 암호화폐 산업 진흥을 위한 이 법안을 통과시키고 또한 관련 규제기관을 설립해서 가상자산 산업의 규제와 육성을 동시에 노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한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가 두바이로 본사를 옮기면서 일종의 트리거 역할을 했고요. 그로 인해서 현재 많은 암호화폐 관련된 회사들이 두바이에 법인을 설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또한 지난해 두바이 금융당국에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리고 라이트코인을 두바이의 공식 암호화폐로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두바이에서는 이 위 세 개의 암호화폐로 상품 거래를 할 수 있고 예를 들자면은 부동산 거래라든가 또는 자녀의 학비를 암호화폐로 납입하는 등 네. 두바이에서 이런 가상화폐를 편하게 쓸 수 있도록 두바이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이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를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관련 사업을 영위하시는 분들께서는 현재 많은 장점으로 그렇게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두바이에서는 정말 일상생활에서도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결제가 가능하다는 게 큰 메리트인 것 같은데요. 두바이 어느 곳에나 우리가 법인을 설립하고 나서 가상자산 사업을 이어갈 수 있는지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네, 두바이 같은 경우는 현재 약 30여 개의 프리존이 존재하고 있고요. 네. 이 중에서 약 몇 개의 프리존에서만 그 가상화폐와 관련된 라이선스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대표적으로 두바이 세계 무역센터인 DWTC, 그리고 두바이 국제금융센터 DIFC, 그리고 두바이 국제상품센터 DMCC, 마지막으로 자유무역지구 이프자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프리존마다 설립 비용이나 조건들이 상이하기 때문에 본인들의 프로젝트와 좀 적합한 그런 프리존을 비교 검토해 보시고 결정된 프리존에 법인을 설립하고 라이선스를 발급받고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시면 된다고 봅니다. 네, 프리존이 30개 정도가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이 30개 프리존이 각각 다른 특징을 갖고 있는 건지도 궁금하네요. 네, 이 약 30여 개의 프리존 같은 경우는 보통은 비슷한 업무 활동이 진행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몇 개의 프리존 같은 경우는 각 프리존에서만 할 수 있는 그런 특수한 산업 활동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두바이 국제금융센터인 DIFC 같은 경우는 세계 10대 금융센터이자 중동에서 가장 큰 금융 중심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은행이나 보험, 증권과 관련된 특수활동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요. 또 두바이 항공 자유구역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 같은 경우는 물류 중심지이자 항공 운송에 최적화된 그런 구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류나 무역 같은 활동이나 또는 항공 관련 서비스를 좀 특화된 산업으로 진행할 수 있고요. 그리고 두바이 의료도시라는 자유구역도 있는데 이곳은 세계 최초로 의료 중심 프리존이자 중동과 아프리카 최대의 보건의료 중심기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보건 및 의료 분야의 특수된 산업을 진행할 수 있고 두바이 국제상품센터 DMCC 같은 경우는 글로벌 상품 거래 허브라고 불리며 무역이나 특히 귀금속과 관련된 무역이 특성화되어 있고요. 뭐 금융이나 부동산 산업도 가능한 그런 자유구역입니다. 마지막으로 두바이 실리콘 오아시스 같은 경우는 중동 최대의 첨단 기술 연구단지로 IT 개발업이나 블록체인 기술과 같은 그런 기술 개발과 관련된 산업을 진행할 수 있고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던 국제 자유무역 지구인 이프자존이 이 두바이 실리콘 오아시스에 속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자, 지속해서 우리가 프리존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정확히 이 프리존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것도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이 프리존 같은 경우는 이 프리존이라고 설정된 구역 안에서 다양한 상품이나 서비스 거래가 가능한 그런 국제 자유무역 지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프리존에 설립된 법인의 그 특징을 좀 살펴보자면 우선 외국인에게 이 법인의 100% 소유권을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100% 소유권을 가지고 사업을 운영할 수 있고 그리고 두바이 프리존에 설립된 법인 같은 경우는 법인세나 혹은 관세, 그리고 수출입과 관련된 모든 세금이 면제되는 그런 면세 구역입니다. 그래서 세금과 관련된 좀 부담이 없는 그런 특징도 있고요. 그리고 이 법인에 대한 그 정보에 대한 기밀성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 주주명부와 같은 그런 긴밀한 정보 같은 경우는 외부에 절대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리존에 설립된 법인 같은 경우는 두바이 본토, 그러니까 아랍에미레이트 본토에서는 영업 활동이나 상품 거래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두바이 본토에서 상품 거래나 영업 활동이 필요하신 분들은 별도의 에이전트 계약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어쨌든 프리존의 법인을 설립을 하게 되면은 지금 아랍에미레이트 본토에서는 이러한 영업 활동이 허가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네. 두바이 같은 경우는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이 총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바이 메인랜드라고 불리는 본토의 법인을 설립한다던가 또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두바이 프리존의 법인을 설립하는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두바이 메인랜드 본토의 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원래 그 전까지는 두바이 본토에도 똑같이 세금이 없었던 그런 장점이 있었는데 올해부터 그 아랍에미레이트 연방 정부의 영방세를 이제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바이 본토에 법인을 설립할 경우에는 회사에 대한 세금이 나온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 또 회사의 일정 규모에 따라서 아랍에미레이트 현지인을 채용하는 그런 규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프리존의 법인을 설립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규정이 까다롭다고 볼 수 있고요. 반면에 두바이 프리존 같은 경우는 두바이 본토 또는 아랍에미레이트 본토에서의 영업 활동은 불가능하지만 프리존 내 그런 회사들과의 거래 또는 해외 영업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두바이에 해외 사업 진출을 하는 목적이 두바이 내에서 어떤 영업 활동 또는 상품 거래를 위해서라고 하면은 두바이 메인랜드의 법인 설립을 검토해 보셔야 되고 만약에 내가 두바이 해외에 진출하는 목적이 본토가 아닌 해외 영업이나 두바이 프리존 내에서 거래를 위한 목적이라고 하면은 네. 두바이 프리존 법인 설립이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회사들 같은 경우는 보통은 두바이 본토보다는 글로벌 영업이 더 목적이기 때문에 네. 프리존의 법인을 설립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 두바이 프리존에 그렇다면 장점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두바이 프리존만이 갖고 있는 또 차별화된 장점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네, 두바이 프리존의 지금 특징이 일단 세금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세금이 없다는 관점에서 비교를 좀 해보자고 하면은 우리가 조세 피난처 국가로 부르는 그런 세금이 없는 나라들이 뭐 예를 들어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나 세인트 빈센트, 벨리즈 이런 보통 아메리카 대륙 카리브해에 위치한 그런 나라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뭐 오세아니아나 아프리카에도 이런 조세 피난국들이 있는데 이런 나라들의 법인을 세우게 되면은 특징을 보자면 마찬가지로 어떤 법인에 대한 세금이 없고 회계감사의 의무가 없기 때문에 회사를 운영하는 편에서 좀 용이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바이 법인 설립과 좀 비교를 해보자면은 상대적으로 이런 조세 피난처 국가의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비용도 좀 낮고 절차도 간단하고 그런 소요 기간도 짧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조세 피난처 국가의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근데 이러한 특징들이 있다 보니 일명 스캠이라고 부르는 그런 사기 업체들도 이런 나라에 많이 설립이 되고 있어서 네. 좀 이쪽 시장을 많이 아는 유저들에게는 어떤 그 프로젝트의 신뢰도가 좀 낮아진다거나 그러니까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 또는 고객 유저의 신뢰 확보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두바이 같은 경우는 이런 조세 피난처 국가의 법인 설립에 비교해 보면 어떤 설립 비용도 좀 높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어떤 승인을 받아야 되는 절차가 좀 더 복잡하고요. 소요 기간도 조세 피난처 국가 같은 경우는 보통 2주에서 3주면 법인 설립이 완료되는데 두바이 같은 경우는 한 8주에서 12주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기간도 좀 걸리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스캠과 같은 그런 사기 업체들이 법인 설립하기에는 좀 난이도가 있죠. 그리고 두바이에는 어떤 글로벌 유명 기업들, 명품 기업이라든가 또는 무역, 그런 금융 회사들이 많이 진출해 있기 때문에 어떤 국가의 네임밸류가 좀 높아져 있고 그래서 고객 유저의 신뢰 확보와
또는 프로젝트 이미지가 좀 더 높아지게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두바이 진출을 꿈꾸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 사업자 분들께 드리는 조언이 있다면 어떤 말씀 덧붙여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두바이 프리존 같은 경우는 뭐 법인세 등 세금이 다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세금은 없지만 이 두바이 같은 경우는 이런 프리존에서 법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면허 신고와 같은 면허, 그러니까 라이선스를 취득을 해야 됩니다. 그 라이선스를 취득하고 매년 이 라이선스를 갱신해줘야 되고 또한 법인이 등록되어 있는 주소지 역시 매년 갱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바이 프리존 같은 경우는 세금은 없지만 매년 회계감사의 의무도 있어서 법인세가 없다고 해서 비용이 발생되지 않는 게 아니고 매년 설립 비용과 거의 비슷한 비용이 든다고 그렇게 보셔야 되고요. 또한 사업계획서 검토부터 해서 어떤 법인 설립과 라이선스 취득 그리고 은행 계좌 개설을 위한 비자 발급 등 다방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두바이의 해외 사업 진출을 검토하시는 분들이나 해외 법인 설립을 검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방송을 보시고 MBN 방송국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최대한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